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는 요즘 많은 교회에서 6월 첫째 주를 환경선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요? 오늘은 환경에 대해 녹색교회가 실천하고 인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소 박상문 이사장님 초대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에서 내려오셨다고요.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예.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사장님 먼저 한국기후변화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 한국기후변화연구소는 지금 4년차 접어들었고요. 네. 기후위기 시대에 깨어있는 시민과 성도들을 양성해서 탄소중립 사회로 나가는데 함께하는 네. 또 응원하는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네. 교육과 포럼, 시민 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기후학교와 녹색교회위원회 등 6개 상설위원회를 통해서 네.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6개 6대 상설위원회면은 어떤 조직들이 있나요? 가장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유병근 완산교회 네. 담임 목사님. 목사님께서 네. 섬겨주시는 녹색교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고 그린 추얼치라는 이름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생태환경봉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박경선 회장님께서 섬겨주시고 계시고요. 네.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환경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학교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유일한 목사님께서 네. 섬겨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위원회, 부안에 계시는 허경회 선생님께서 좀 섬겨주고 계시고요. 네. 우리 전라북도에도 1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14개 지자체의 교육, 탄소중립, ESG, 환경,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전주대학교에 이제 이정상 교수님이 네. 위원장으로 네. 섬겨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활동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알려지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위원회를 네. 구성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익산에서 활동하시는 박분희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6대 상설위원회 네네. 네, 소개해 주셨습니다. 6월 첫째 주 많은 교회에서 환경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 기성세대의 머릿속에는 뭐 쓰레기 줍기 내지는 뭐 아나바다 네. 이 정도까지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환경주일은 단순한 환경의 날 이런 개념보다도 네.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신앙의 실천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은 교회가 탄소중립 실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앞장서야겠죠.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인들이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후가 바뀌는 것을 온도가 올라가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 네. 가뭄이 많이 들지, 막 한 번 산불이 나면 막 한 달 보통 길게는 막 3개월 동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게 아니고요. 네. 어떤 학자들은 기후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꿔 나간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 everything is chang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모든 분야가 바뀐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도 이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 필요가 있고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있다. 심각성을 느끼는데 네. 어떤 상태인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간단히 보면 왜 여름이 이렇게 빨리 오지? 네. 보통 3, 4, 5월 달이 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많은 학자들은 4월부터 여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일찍 여름이 오고 또 늦게까지 여름이 네. 진행되고. 네. 그래서 봄, 가을이 거의 이제 사라지고요. 네.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은 또 조금 물론 봄, 가을보다는 길지만 상대적으로 여름이 너무 길어진다.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겠어요. 지금 막연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옛날 속담에 이런 말 있는 것 같아요. 언발에 오줌 넣기다. 쉽게 얘기하면 겨울에 추운데 따뜻하게 하려고 따뜻한 물만 살짝 발에 네. 이게 얹으면 일시적으로는 발이 따뜻해지죠. 근데 바로 얼어버립니다. 네. 동상도 당하고 그러는데요. 네.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기후위기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게 많은 나라,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예. 교회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 사례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도 네. 많은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 또는 뭐 인증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굉장히 소극적이다. 네.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피부에 안 와닿아요. 네네네. 이게 각 교회마다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심각하게 위기를 느끼고 이걸 실천하려고 하는지 그거에는 좀 의문이 들죠. 네, 여전히 좀 지금 모자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2020년부터 네. 약 3년, 23년 3월까지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를 위기죠. 맞았죠.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경험 속에서 우리가 특히 교회가 많은 불편함을 겪었어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고 어떤 교회 예배를 보러 가는 것 자체가 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참여 인수가 제한이 되고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서 앉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 이제 교회에 계신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이분들은 왜 제한을 하냐? 우리 편하게 앉으면 되지라는 어떤 그런 시각들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코로나 3년이 우리 교회에서도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를 갖지 않으면 기후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지속 가능성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될 거냐? 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성이 유지가 될 거냐?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속 가능 협의회라는 것 조직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지속 가능성 있는 교회가 되려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코로나19 3년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또 기후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는 네. 거죠. 네. 받아들여서 그럼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 그러니까 3년이라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천 사례들은 그럼 어떻게 있을까요? 뭐 교회 운영 측면에서도 있겠고, 네. 우리 또 성도들이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 가지 분야,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있을 때 어떻게 실천할 건가. 네. 그다음에 어떤 이제 성도들도 대부분 다 가정이 있죠. 네. 집이라는 공간, 또 그걸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역사회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우선 저는 교회 운영 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보를 제작해서 예. 성도분들한테 배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굳이 종이 주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것이 쓰레기화가 되고 네. 다시 물론 재활용을 합니다만 네. 이것이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막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전주에 있는 모 교회에 계신 목사님인데요. 규모는 아주 작습니다. 네. PDF 그러니까 전자 파일로 된 주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 코주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로 보고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예.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주보를 해왔으니까 네. 바꿀 수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하면 그런 건데요. 네. 또 뭐 교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교회도 있죠. 큰 교회들은 네. 찬을 안 남기기 하는 것도 중요한 그렇죠. 실천할 수 실천이고요. 있는 또 교회마다 이제 보면 조명이 상당히 밝습니다. 네. 그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조명을 좀 낮추는 것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도 실천할 수 있는 거고요. 조명 밝기를 좀 낮추는 것도. 네. 우리가 뭐 종이를 쓸 수밖에 없으면 소위 이제 에코페이퍼라고 해서 네. 재생 종이를 가급적 쓰는 거죠. 좋은 방법이네요. 네, 에코 사무실을 운영한다. 네. 이게 이제 친환경 네.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 그럼 되고요. 뭐죠? 친환경 사무실이라는 건? 예를 들어 물부터 시작해서 네. 전구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PC를 연결해서 무슨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많은 공간들이 퇴근할 때 네. 파워를 온 시킨 상태에 그대로 퇴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예, 이건 연결시켜 보면 집에서도 외출하신다거나 네. 들어와서 켜도 되니까요. 그것도 생활화가 되면 많은 맞습니다. 에너지가 전락되는 네. 겁니다. 네. 예. 지역사회 관련해서는 그럼 어떤 또 실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교회 주관으로 해서 생태 걷기를 한다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또는 그 동에 청소를 한다든가 예. 이것도 저희가 하고 그렇죠. 있는 것 중에 네. 지금 플로깅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활동도 그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또 있고요. 기후위기와 신앙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마을별로 네. 이거는 뭐 마을이라는 개념이 시골 마을도 있지만 네. 이 도시에서도 마을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어떤 작은 단위의 그 대화하는 시간들, 네. 뭐 거창하게 표현하면 뭐 포럼 이런 거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지역 커뮤니티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지역사회에서. 만나서 좋은 환경을 가꾸기 위한 그냥 얘기를 나누는 것도 네, 네. 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지역에서도 본이 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전주 완산교회 우리 지금 그 녹색교회 위원회 위원장님이 선고 유병근 계시는데요. 목사님. 네. 예. 우리 완산교회는 지금 벌써 교회가 설립된 지 한 100년이 다 돼갑니다. 아마 네. 내년이 100주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완산교회는 지역사회 연대해서 생태적 신앙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목사님부터 아주 그냥 네, 실천을 잘해주고 계세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이제 목사님한테도 우리 지역 어려운 분들하고 함께하는 교회, 열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제가 이제 건의차 드린 네. 적도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5월 8일 날 어버이날 그 주간에도 네. 그러니까 지역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행사를 또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완산교회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격려잔치로 개최를 하셨고 세대 간의 소통과 나눔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 네. 그래서 환경보호와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의 가장 좀 우수한 사례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네. 지금 그 금암동에 전주 강림교회라고 있습니다. 강림교회요. 네, 네. 양인석 목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강림교회는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탄소 금식 7주 운동이라는 이런 거 활동도 하고 계세요. 금식이요. 네. 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도들에게 전력을 좀 아낀다든가 가급적이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뭐 줄인다든가 또 소비 활동을 하더라도 생태적으로 하자든가 이런 걸 통해서 탄소 저감 실천 항목들을 성도들한테 이렇게 예. 열심히 전파도 하고 실천을 하더라고요. 네. 정말 우리가 이론적으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회, 그러니까 공적인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네. 이런 교회가 이제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네, 참 네. 바람직한 그런 교회상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네.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나요? 충청북도 청주에 생태를 품은 교회, 소위 그 쌍샘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쌍샘교회요. 뭐 샘물이 두 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교회는 도시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시골 단위의 마을에 있는 교회예요. 네. 근데 이 교회는 공간부터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마당에 태양광 패널들을 설치해서 사용되는 전기를 직접 태양광을 통해서 네. 생산된 전기를 활용을 하고요. 그렇군요. 교회 안에 생태 책방이 있습니다. 소위 자연도서관을 통해서 네. 누구든지 와서 이 도서관에서 쉬고 그 교인이 아니어도요. 네. 이 책을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무인 카페도 있고 또 공방도 있기 때문에 네. 주민들과 어울리는 교회. 아까 제가 앞서서 설명한 공적 교회라는 개념에서도 꼭 성도들만, 교인들만 모여서 있는 공간이 아니고 네. 주변의 마을 어르신들, 아이들이 와서 다 개방해서. 네, 개방해서. 네. 네. 그다음에 이 쌍샘교회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연 학교도 운영을 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이 흙을 밟고 물을 만지고 또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나무를 네. 보면서 배우는 그런 과정들도 운영을 하고요. 네. 아마 체험 이런 프로그램 그런 성격보다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 아이들이 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 아닌가. 교인들이 그냥 애비만 보는 그런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각 위원회 한 분씩 하나씩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해요. 어떤 분은 생명과 자연을 주제로, 네. 어떤 분은 네. 마을 문화 활동이나 선교 활동을 위해서. 이 교회가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네.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생태 교회가 아닌가. 그리고 또 네.
시골에 있는 마을 단위에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아주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연대해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6월 첫째 주 지금 환경주일 이때는 연합예배도 같이 보입니다. 네. 우리가 부활절에만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여러 교회하고 같이 연합해서 환경 주간 예배를 네. 드리는 것이죠. 네. 네.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규모가 작지만 생태교회로 네.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청주에 있는 쌍샘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연합예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테마가 있는 연합예배. 그렇죠. 네. 같은 주제를 만들어서. 네, 예. 네, 네. 이사장님께서 강조하신 그 깨어있는 시민 또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그런 표현이 좀 인상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사실 제가 3일 전에 네. 순천에 있는 순천 기독교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네. 기독교 역사관이. 네, 있습니다. 거기를 좀 예. 다녀왔어요. 우리 지역 전라남도를 포함해서 미국의 남장로교가 이제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130여 년 전에 또 우리 근대에 네. 우리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우리 학교에 의료에 미친 영향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럼요. 의료, 교육, 네. 선교. 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 그 시기에 비하면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한 3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나를 위한 신앙,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교인들만을 위한 신앙 이런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조금 확장을 해서 우리 공동체 네. 우리 교인들만을 위한 그런 것보다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공동체 예.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그런 신앙 이걸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의 교회 모습에서 많이 좀 이렇게 조금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는 이게 꼭 필요하지 않나. 이건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예. 예. 이미 우리 교계에서도 기후 위기를 예상하고 비상행동을 내놓기도 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 경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뭐 NCCK라고 하죠. 약 4년 전에 기후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네. 그 논의를 했었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5가지 비상행동을 내놨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해서 우리 삶을 전환시켜 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창조 세계를 위한 탄소 금식, 그다음에 생태 영성 훈련,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미래 세대를 위한 생명 교육과 교회 교육의 변화, 네. 네 번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교회의 공동 행동, 마지막으로 5번째 모든 생명의 회복을 위한 기도와 연대. 그래서 이거를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생존의 문제로 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가 약 46억 년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생물 종들이 다 사라졌었습니다. 약 6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공룡이 사라졌던 5번째 멸종은 한 6천만 년 됐어요. 네. 근데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탐욕 또는 화석연료를 과다하게 쓴 거 등등으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왔고요. 네. 그 기후 위기가 불러온 모습들이 방치하면 우리 사람들이 네. 이 지구상에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6번째 멸종도 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네.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으려면 이런 우리 교회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비상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봤던 거죠. 네. 예. 연구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교육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정말. 그래서 네. 그 교육과 시민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저희가 활동하는 영역 중에 저희는 이제 교육을 현재 상태에서는 교육을 가장 첫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당연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왜 그 행동을 하려면 뭔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인식의 전환. 그럼 인식의 전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강력한 툴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년 전부터 그 기후 변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기후 변화 전문 강사를
그렇죠.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네. 이제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약 140여 분이 양성이 됐고요. 네. 지금 이제 7월 1일 날 7기 기후변화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어디서 이번에 교육이 되나요? 이번에는 이제 익산에서 네. 익산 청년시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익산 맞춤형 기후변화 전문 강사 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렇군요. 교육과 실천, 정책 제안까지 모두 이렇게 연계를 한다는 거죠. 네네네네. 전북특별자치도 네. 탄소 중립 정책과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네. 도민들이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6월 20일 날 전북형 탄소 중립 실천 사례 발굴 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과 하면 뭐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강제성을 많이 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 지자체인 전라북특별자치도에서 네. 뭐 5개년 계획을 세웠대. 네. 뭐 알아서 잘하겠지. 우리가 보통 나는 아니고 국가가 지자체에서 이런 말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탄소 중립은 시민들, 도민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나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여기서. 네. 내 일이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소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네. 하자. 머뭇거리지 말고 하자. 그래서 just do. 그다음에 뒤에 두 글자가 더 나오는데요. 예, 영어로 써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now here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네. 예, 지금 여기서 하자.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보면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 하면 되지. 또는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실천하는 거다. 네, 네. 이런 그 의식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소 구성원들의 지향 가치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이제 임원들 또는 뭐 위원장님들 또 사무처 요원들 또는 회원들도 계시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는 네. 측면에서 네. 5가지를 좀 공유된 가치, 쉐어드 밸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생종의 다양성, 생각의 다름, 네.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자, 끌어안는다는 개념이죠. 두 번째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 세 번째, 네. 생명과 자연을 아끼며 살아가자. 네 번째는 공익을 생각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자. 마지막 5번째가 신뢰와 명예를 지키며 함께 성장하자. 이런 함께 성장하자. 그런 네. 가치를 좀 내세웠고요. 네. 아마 저희하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서 뭐 아닌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네. 참여해 주겠습니다. 이 사장님 개인적으로 이 기후 환경과 신앙을 연결짓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는 기업체에서 오래 몸을 담았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기획이나 전략, 경영 분석 이런 네. 쪽인데요. 네. 제가 이제 기업에 있으면서도 환경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죠. 그런데 그때 환경에 대한 관심 갖는 것은 오염에 대한 부분, 허용치에 대한 부분을 준수하라는 거, 이제 그런 어떤 그 수동적인 의미였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네.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내려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도 하고 활동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또는 관심을 가져야 될 그 키워드가 ESG입니다. 네, 그렇죠. 네. 환경, 사회적, 지배구조. 네. 이 세 글자로 표현이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 ESG가 기업뿐만 아니라 단체 기관들도 다 이거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네. ESG 경영을 하게 돼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걸 공부하다가 사실은 2000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 때 네.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지금 2021년도에 네. 우리나라 국회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됐고요. 네. 22년도 봄에 발효가 됐어요. 법이 네. 발효가 됐어요. 네네. 야, 그런데 우리 사회에 아직 이런 분야에 대한 조직화된 행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기후변화 연구소를 뜻이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네. 그냥 수동적으로 바라볼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후와 교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지역에 인권 선교 협의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광희 목사님께서 아마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거기 이제 특강을 요청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강을 했더니 거기서 상당히 많은 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반향을 불러일으켰군요. 굉장히 네. 맞아, 이건데 필요하겠구나. 네. 그런 공감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먼저 인식이 돼야 네네네. 가능한 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30여 년 넘게 지금 교회를 또 섬기고는 있습니다만, 그럼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근세 우리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네. 어려워지고 있는 때에 우리 교회가 현재와 같은 모습보다 투비 바람직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그런 소망이 겹쳐져서 네. 기후위기와 우리 교회는 이런 그 주제로 조금 더 공부도 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이제 이 녹색교회를 통해서 녹색교회위원회 주변에 네. 계신 분들하고도 이 부분을 계속 좀 확산해 가고 싶어요. 예. 이사장님의 앞으로도 역할이 궁금해지네요. 많은 부분이 좀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향인 전북에 내려온 지가 딱 10년 됐는데요. 네. 그 직전에 사실 이제 성남에서 살았어요. 네. 제가 거기서 행복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역할, 뭘 할 건가, 왜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는 입장이고요. 아까 제가 1000명의 네트워커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이었는데 지금도 얼추 한 200여 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런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 싶고요. 네. 기업이나 전문 강사도 양성을 좀 계속 해나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각종 세미나 포럼들을 보통 올해도 지금 6월 달에 하지만 또 가을에 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 시민들하고도 좀 계속 해나갈 거고요. 네. 또는 최근에는 이제 6월 1일자로 좀 그 위촉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지역에 지금 수소 산업 도시가 사실 완주입니다. 전라북도 완주. 네. 소비 도시가 사실은 이제 점주로 돼 있는데 이제 수소 메가 카운티라는 개념으로 지금 우리 지역을 조금 리딩하고 있는 데가 이제 우석대학교에 네. 수소 모빌리티 학과를 개설을 했어요. 네, 올해 3월 달에 네. 오픈했는데요. 현장 전문 교수로 좀 활동을 해달라고 네.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미래에 꼭 필요한 수소 산업에 대해서 네. 좀 저 나름대로 경험과 어떤 그 사례들을 좀 예. 이렇게 전파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교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위기감과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는 거에서만 그치지 말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나부터 내일처럼 이렇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들 많이 좀 네, 진행을 네, 해 주십시오. 네. 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를 불러왔다.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네. 삶을 송두리째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지만 하나의 실천이 곧 이거를 좀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큰 사명 아닐까.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변화를 선도해 주기를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사역 현장에서 녹색교회의 인식이나 활동 영역들이 더욱 커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 한국기후변화연구소 박상문 이사장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실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번 주 환경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신앙의 실천을 확장하는 그 중심에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